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인 그 서쪽도사님을 모시고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으로 짠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쪽도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쪽도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한 번 아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찾는 분이 또 서쪽도사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쪽도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우은재라고 합니다. 저는 서쪽도사라고 해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냥 서울 쪽집게도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저는 서울에서 재개발을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궁금한 게 서쪽도사 할 때 서쪽이 서울의 서쪽인가요? 원래는 그냥 별 뜻 없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서울 쪽집게도사라고 지어줘가지고 네, 앞으로는 그냥 서울 쪽집게도사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서울 중에서도 서쪽에 뭐 어떻게 뭐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쪽인 줄 알았는데 네. 서울 쪽집게도사. 네, 맞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서쪽도사님도 이제 이 부동산 투자의 그 초기가 있을 거잖아요. 입문자, 뭐 병아리 그런 시절.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안 하는 부자는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네. 그래서 어떤 투자가 나한테 적성이 맞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서울. 네, 왜냐면은 출신이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 어디였어? 충남 홍성이었습니다. 아, 충남 홍성. 네, 완전 예, 예. 좀 깡시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자본금은 작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작전을 아하.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경매, 재개발이었고요. 재개발. 네, 경매는 말 그대로 현재 물건을 싸게 사는 거. 그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미래의 물건을 싸게 사는 거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자취 생활을 할 때 네. 경기도 의왕에서 했었거든요. 아, 경기도 계셨군요. 네, 거기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했는데 어머니께서 얻으시는 빌라가 낡은 빌라였는데 얘가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아, 네. 이런 운.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이제 도로 하나를 맞은편으로 해서 신축 빌라 마을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된 거죠. 아하. 네,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낡은 빌라지만 신축급 빌라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 보고 나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야. 서울에 가가지고 이런 거 사놔야겠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입문하게 되신 거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들을 찾을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원래 네. 그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 전공이 이과 쪽이라서 운을 네.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아. 근데 가면 갈수록 운이 정말 크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인생에 몇 번째 운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3번째 중에 한 번째는 되지 않나.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네, 맞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그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입문을 하셨구나. 네네네.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투자했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뻔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어디 투자했는데 이게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황당하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경매를 이용해서 판다고 하니까 뭐야 이러다가 경매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는 희망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맞아요. 저 형님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큰일 계기가 날것 되었네요. 같아서.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그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 또는 창업. 들어보니까 창업도 원래 베이스가 창업이 먼저였죠. 네, 투자보다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흑수저다, 금수저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흑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았습니다. 흑수저는 아니었구나. 네, 흑수저도 아닙니다. 저는 흑수저였거든요. 서울 왔을 때 원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 처음 올라오면 제일 싼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서 처음으로 진입하기 좋은 데가 그 강서구 화곡동. 네네, 그죠. 그리고 이 관악구의 신림동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또 이 광서구 화곡동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530 옥탑방.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원래 한 명이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묻어서 들어갔어요. 야, 정말 돈 없이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뭐 시골에서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막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적당히,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옷가게를 시작했고, 안양 1번가에서 이제 5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옷가게가 5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이 있었으면은 더 넓게 시작을 했을 텐데, 그 5평짜리 옷가게도 안양 1번가의 메인이 아니라 좀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돈으로 해서 일단 처음에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주말에 막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이랬었죠. 근데 그게 좀 원래 좀 그쪽에 네.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운이 따를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좀 고등학교 때 교복이 없었어요. 잠깐만 네. 고등학교 때 교복이 없었다는 없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율복. 맞아요. 자율복으로 일단. 네, 그래서 고등학교가 나도 돈이 없어서 교복을 못 입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네. 학교가 자율복이네. 네, 자율복.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친구들한테 이제 교복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복을 입고 출근하니까 약간 학원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뭐 옷도 입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한테 적성이 맞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님께서는 너 좋아하는 일 해라. 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좀 특이하시죠. 너 좋아하는 일 해라. 깨어 있으신 거죠. 깨어 어떻게 보면. 있으신 분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옷이다 보니까 네. 빨리 옷가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경기도 4년제를 나왔는데 네. 졸업하기 전에 제 옷가게를 차린 거죠. 와 대박. 학교 다닐 때 이미. 네, 학교 다닐 때 그때 이미.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미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가 돼 있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양 1번가에서 네. 그 했던 게 네.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실패율이 낮게 네. 이렇게 잘 되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평짜리 옷가게 주말이면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쓰기 시작하고 너무 이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안양에서 놀 물이 아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그때가 2000 몇 년도죠? 2010년도, 2012년도 이럴 때였어요. 2010년, 12년, 12년 네, 이 정도 때였어요. 네. 그때도 온라인이 네. 있었는데 지금처럼 막 활성화되지 않았죠. 않았죠. 네,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매장을 일단 처음에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겼어요. 안일본가 메인으로. 오케이, 일단 네. 오프라인을 좋은 자리로 옮겼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몇 평이었어요? 그때는 한 15평? 어이구, 네. 그런데 좋은 자리인데 3배. 네, 한 3배 정도. 네. 네, 권리금도 막 1억 주고 들어갔으니까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또 그 2호점을 차렸는데 네. 거기서 또 대박이 납니다. 1호점 정리하고 한 게 아니고 네, 두 개 1호점 같이. 그대로 두고 네, 네. 근데 2호점까지 같이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예, 그래서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옷가게를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 일은 제가 장사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서 애들을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거 안양을 말고 이거 전국에서 팔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하자마자 첫 달에 이제 매출이 억이 넘게 발생을 했어요. 대박. 첫 달에.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카페24라는 플랫폼에서 막 이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예, 어떻게 오픈하자마자 1억이 넘냐. 근데 그 네. 카페 이사도 어떻게 알았어요? 매출 1억 넘은지를.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얼마 매출이 뜨고 하는 걸 아는데. 카페 24가 네, 신생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갑자기 매출이 엄청 발생을 하니까 얘네들이 신기한 거예요. 잠깐 카페 24는 네. 뭐예요? 온라인 사이트 카페는 아니고 네, 쇼핑몰들을 관리해주는 그 업체. 쇼핑몰을 관리해주는 네, 업체. 네.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었어요. 매출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네. 무슨 다음 카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네, 쇼핑몰도 알려주는 네.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 매출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왜 이렇게 쇼핑몰 오픈하자마자 이제 억이 넘냐. 이런 경우는 되게 못 봤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했었을 때거든요. 페이스북? 네. 남달랐다.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 전 지금도 안 하는데. 갑자기 부끄럽네. 제 이름을 이제 팔로우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고, 제 이제 옷가게를 팔로우한 사람들이 17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옷가게를 할 때 제가 한 명 한 명의 다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이미 이제 유대관계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쇼핑몰 오픈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쭉 유입이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옷가게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한 명 한 명을 저는 한 1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지. 이걸 네.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진짜 한 명 한 명 다 친절하게 돼 있고, 고객들한테 만족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났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옷 구경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경만 할 수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경만 하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당연한 맞아, 거잖아요. 맞아. 네, 절대 눈치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옷을 산 건 안 사건, 저는 어떤 마케팅을 펼쳤냐면은,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만든 티셔츠 있잖아요. 반팔 네, 티셔츠. 이런 걸 그냥 하나씩 봉투에 담아줬어요. 오, 대박.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옷을 안 샀는데도 나한테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가 어딨지? 오늘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없잖아, 미안해. 근데.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제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형님한테 양말을 줬어요. 그러면 형님은 느끼게 나한테 한 1,000원 받았구나. 서비스. 왜냐면 양말까지 1,000원이니까. 근데 내가 반팔티를 받았다. 이러면은 형님이 느끼기에는 최소한 그래도 만 원, 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느낌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팔티를 만들 때 제 제작 가격이 한 2,500원,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가가 이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10,000원, 2만 원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말을 줬으면 1,000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티셔츠를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만족도가 커지고 맞아요. 대신 제가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게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500원, 3,000원씩 하는 거를 되게 이벤트를 아까워하거든요. 손해잖아요. 말 그대로 10개면 25,000원인데 아깝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뿌렸어요. 안양일본 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고등학생교 친구들이 막
제 옷가게에서 막 약속 장소를 잡는 거예요. 야, 거기 옷가게 형으로 와. 그 형한테 와. 돈 생겼어? 그러면 형한테 옷 팔아줘야 돼. 우리 형한테 옷 받은 거 많잖아. 이래버리니까 안양 1번가에서 그냥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와,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를 이제 좋아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무료적인 아이템적으로 많이 베풀었고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검정색 티만 입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라운드 티만 입어요. 이런 걸 기억했다가 손님들이 나갈 때 연락처를 적었다가 전 매일매일 동대문 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의 특징을 기억했다가 바로바로 연락을 또 다음날 줬죠. 아,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365일 명절도 안 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안 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보다 옷가게를 먼저 하고 네,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자본을 모았죠. 모았고. 네, 돈을 모았죠. 그래서 이제 옷가게 만약 일단 그쪽으로 먼저 가면 네네네. 옷가게 그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진출한 게 있나요? 아니면 옷가게 위주로만 하다가 옷가게만 했습니다. 옷가게만. 옷가게 매장 2개 하고 바로 이제 쇼핑몰을 올렸고 50평 넘는 사무실 얻어가지고 바로 그냥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올렸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롱패딩이라든지 한때 유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대박이 났죠. 아하. 롱패딩 유행하기 전에 롱패딩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고 롱패딩 유행이 끝나고 쇼패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고 그걸 강아지랑 있는 옷 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강아지랑 사람이랑 커플로 네, 이걸로 또 대박이 났고 계속 대박만 나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사람들보다 먼저 유행 아이템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도 그 옷가게를 계속 하고 있나요? 옷가게는 작년에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아, 예, 정리를 했고.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리한 게? 아, 잘 이제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회사의 오너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뭐 직원들만 놓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신경이 안 써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안 써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돌아가더라도 당연히 쓰지. 뭐 하나라도 제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신경적으로 계속 써줬고 네, 이제는 조금 계속 미래적인 삶만 살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명절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현재도 같이 살아야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좀 같이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돈은 같아요. 버는 건 좋긴 한데 좋긴 계속 한데. 내 시간과 돈 네. 이걸 투입하다 예. 보니까 네, 그렇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네. 상태고.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저도 장사와 사업만 했으면은 이렇게 네. 정리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버는 돈을 족족 서울 재개발에 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불어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저도 장사만 계속 했었으면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재개발 투자로 해서 다 불렸더니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옷 그걸 안 해야 된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번 거네. 맞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 예, 맞아요. 서울 재개발 이 기존에 투자한 걸로 네. 돈이 충분하니까. 네, 맞습니다. 부럽네요. 그래서 장사, 사업, 투자가 이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아하. 예.